아니다. 맞아요. 개혁신당으로 인하여 과거의 반공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주의가 이 나라에 꼽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거 자유주의 이야기는 저희 당원분들이 거의 다 일치하세요. 자유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란 국가의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의 시스템이 정당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진정한 자유주의가 이 나라에 꼽히려면 개혁신당이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서야 됩니다. 지금 뭐 대안이 네. 없습니다. 저희밖에. 네. 저희가 앞장서서 이렇게 정치에서 싸우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에 나올 길이 아예 없어요. 어제 그 이야기 박진우 우리 위원장하고 그저께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20, 30대가 일으켜서 만든 당이 개혁신당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다 이야기했거든요. 올라가기 전에 네. 현실적으로 정책 홍보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당에 아주 매력적인 정치가가 있어야 당원 가입이 자발적으로 붐이 일어날 듯합니다. 엠모 대통령 사례처럼요.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물의 투명한 정치가 인물의 투영. 인물의 투영한 정치가 대중적인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중 정치인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기억하죠. 네, 근데 그 대중성은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준석 의원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성에 있어서는. 그쵸. 네, 이제 대중 정치인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후배입니다. 네. 초롱이 아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삼성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 후배가 네, 이렇게 네. 들어와 있으니까. 네, 저희는 그냥 단호하게 똑같이. 수준 높은 대화방입니다. 역시 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사회적 보수, 자유주의 보수. 자, 이제 제가 이 지점에서 그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해하는 보수와 진보는 네. 그 집안으로 설명을 해보면 네, 네. 집안이 굉장히 어려울 때 네. 그럴 때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아빠가 없으면 못 먹고 사니까. 자식이 양양자 아파트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파트. 그 아버지의 역할은 10자식이 있다 그러면 한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집안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그 예를 들면 최치 집안을 다 일으키고 싶은 그렇죠. 네. 그런 책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뭐 죽을 때까지 일만 하시다 네, 가시죠. 네. 예, 옛날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그 나머지 8자식을 품에 안아서 절대로 사회적 낙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뒷받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의 역할이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에 돌아가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름이 잠깐 그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김원준 교수님. 예.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보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와 진보가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지만 지금 보수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아버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네. 왜 그러냐면 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우리 왜 세계 지도에서 보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국가거든요. 늘상 그렇죠. 네. 외세 침입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취약한 구조로 돼 있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자원도 부족하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자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정학적으로도 어려워. 그러면 이게 지정학, 기정학, 자정학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는 보수의 역할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가 네, 네. 유능해야 되고 진보는 좀 따뜻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는 유능하지도 않고 진보는 따뜻하지도 않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라는 이제 자조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유, 동접이 80분이 넘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수 진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딱 빗대어서 봤을 때는 우리 가정을 전체적으로 일으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진보가 들으면 미안하지만 진보 영역에서 이제 그 국가 운영을 국정 운영을 하면 취약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저 북유럽처럼 아주 평온한 국가들은 외세 침입도 그렇게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심지어 군대도 없는
그런 나라는 사실 진보 영역에서 복지, 뭐 노동의 그렇죠. 문제, 또 이런 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으로 국정 운영을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네. 심지어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된다. 거기에 우리 개혁신당이 중심에 우뚝 섰으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엄마 아빠 비유 참 좋으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도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못했을 때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세력이 리플레이스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능력 없는 유능하지 않는 보수는 이제 국가를 패망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이 이제 근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과정입니다. 이 네. 자본주의는 경쟁을 하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경쟁이 시작이 된 것이 이제 1년 돼갑니다. 그렇죠. 1년 돼간 거고 아마 이준석 의원이 탈당한 날로부터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네. 탈당한 날로부터. 그다음에 오늘 양아지 오늘 했더니 원래 저도 민주당에서 네. 사실은 쫓겨났죠. 저도 검수안박 때. 검수안박 때 네. 그 뭡니까 부당한 네. 그러니까 그 허술한 법안을 네. 가지고 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다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90일의 안건 조정위를 거쳐서 이 절차를 법안을 지켜서, 철저히 분석하자. 제대로 네. 치밀하게 만들어서 네. 그 검찰의 무도한 권력을 그 국민들을 향해서 쓸 수 없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얘기였는데 당시에 민영배 의원님이 네. 그 무소속으로 그 탈당을 해가지고